예, 이번에는 품질공학 이제 계량형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 계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Other Acceptance Sampling Techniques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왜냐면은 주요 이제 내용, 샘플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이제 개수형이 주로 쓰이고, 다 이제 개수형을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다 주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지난번에 언급되었던 이제 acceptance sampling 부분 개수 for attribute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수형에 대해서 설명했던 acceptance sampling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제공되니까 한 번 더 동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서 특징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하고 과정 절차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acceptance sampling by variable, 뭐 아니면 for variable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계량 한국말로 하면 계량형에 대한 이제 샘플링입니다. 당연히 개수형과 계량형의 차이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계량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비율이나 아니면 레이트 아니면 연속된 수, 실수 뭐 그런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일반적으로 정의가 되는 베리어블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품질공학에서 말하는 베리어블은 그 의미입니다. 실수 값을 갖는 어떤 품질을 측정하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게 개수처럼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실수 값을 받는 보통 이제 비율이나 레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수점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계량형이라고 하고 뭐 어쨌든 주로 이제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이론으로 다시 가면은 우리가 보통 두 개를 배우죠. 분포도 뭘 배웁니까? 이산형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 해서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속형이 있고 이산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수라고 하면은 이산형을 얘기하고 연속형, 베리어블은 연속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만약에 샘플 그 프로세스가 따를 경우에 어떻게 이제 품질을 측정할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떤 표준 값,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지난번처럼 개수치로 할 때, 개수값으로 할 때는 뭐 두 개, 뭐 로트에서 두 개가 불량품이 나왔다, 부적합품이 나왔다, 뭐 세 개가 부적합수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 통과시키자, 합격시키자 로트를 그리고 로트를 불합격시키자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계량형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 떤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한선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적합수가 하한선보다 훨씬 이제 그러니까 부적합수를 보면 이제 부적합수가 어떤 기준된 무슨 레이트로 나오겠죠. 뭐 2.86 뭐 그런 식으로 수가 나왔을 때 그거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량형 샘플링은 조금 개수형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언급했고요. 차이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확률 분포를 생각하셔도 이산형이 다르고 그렇죠. 뭐 포화성 분포라든지 바이오노미얼 분포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 뭐 정규 분포나 그렇죠. 뭐 F 분포나 그런 걸 카이스케어 분포나 그런 거하고 꽤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연속되는 형태와 아니면 이산적으로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이제 당연히 이 확률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샘플링에서도 어차피 어떤 확률 분포를 딴다 가정을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약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럼 장단점을 한번 베리어블 샘플링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계량형 샘플링에 대해서 장단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부터 보죠. 장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C 차트, OC 컬브는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OC 컬브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OC 컬브는 어떤 겁니까? 결국 뭐 acceptance probability 그리고 이제 defective rate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제 커브였죠. 예, 그래서 이제 OC 커브가 일반적으로 이제 variable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OC 커브 자체가 적은 수의 샘플 사이즈를 요구할 수 있다. 계량형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수형 샘플링을 할 경우에는
100개의 샘플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계량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지 이제 65개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량형은 연속되는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정보에 대해서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꼭 어떤 수를 거치 보지 않아도 이 모든,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해서 항상 값을 더 제공을 해주죠. 더 많은 정보를 결과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가정하고 있는 확률 분포 자체가 연속형 확률 분포니까.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반대로 더 적은 수의 정보로도 같은 양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이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acceptance quality level, 그러니까 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퀄리티 레벨이 막 0.01, 0.001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very small할 때, 굉장히 작을 때는 베리어블, 계량형을 쓰는 게 낫다. 개수형보다. 개수형이 표현할 수 있는 건 결국 0 아니면 1인데 뭐 이 사이의 값들은 계량형, 그쵸? 계량형을 표현하면 되죠. 사실 뭐 알고 보니까 0.1인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수형에서 표현하기, 그만큼 0.9만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한 개로밖에 표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를 표현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손해가를 보죠. 하여튼 이런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더 정확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나 언제? 어센스 퀄리티 레벨이 매우 작을 때, 그럴 때는 대량형을 쓰는 거를 권한다. 아셨죠? 왜냐면은 이 결국에는 이거를 이 합격률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샘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계량형 같은 경우에는 계량형이니까 바로 이 값을 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거를 개수형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10개의 샘플은 있어야, 그렇죠? 스케일을 0.1, 10개의 샘플이 있어야 10개 중에 하나 해서 뭐 0.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샘플 사이즈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개수형이. 예, 물론 단점이 있겠죠. 모든,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모든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최신 기술 역시도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고요. 예전에 나온 오래된 기법을 고수하는 거에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어,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겠죠. 또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이제 전문 지식의 수준이 이제 갈립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단점, 이 계량형 샘플링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그 확률, 이제 이 퀄리티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분포가 반드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까는 말했지만 뭐 이런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한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개수형은 그냥 세 쓰면 됐잖아요. 로트에서 그냥 불량품 하나, 부적합수 하나, 둘, 세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베리어블 샘플링은 어떤 분포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연속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예, 일반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학부 때는 이제 대학원 가서서 이제 품질공학을 따로 이제 전공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항상 정규 분포 정도를 사용하죠.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퀄리티 캐릭터리스틱이 사실은 어떤 분포를 따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각각의 퀄리티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개별 샘플링 플랜을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플랜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 자체가 단점이 된다. 만약 4개의 퀄리티 캐릭터리스틱이 있다면 모두 이제 4개의 샘플링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각기 다른 샘플링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어떤 분포에 따르는 거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그 로트에 아무런, 이제 실제로 로트에는 불량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리젝을 할 수도 있다. 샘플링 플랜이 그 로트를, 아셨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보고 그 샘플링이라는 것 자체가 제조가 된 거에 대해서 로트에 대해서 이 로트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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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합격, 불합격 해서 이렇게 점점 이제 트렌드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 제품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베리어블은 앞서 말했듯이 적은 샘플로 이제 더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로 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아셨죠? 예, 어쨌든 이제 한번 이제 두 개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절차는 controlled lot or process fraction defective에서 이제 부적합 품률을 이용해서 이제 그 계량 샘플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루트를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 하는 샘플링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수형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랜덤 샘플링으로 n개의 아이템을 걷어와야겠고 그 샘플을 토대로 이제 다음과 같은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어디서 낯익은 통계량이죠. 예, 이제 당연히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G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시그마는 당연히 이제 공정에서 주어지니까 시그마가 노운한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그마가 노운이고 언노운일 때 통계량, 공업 통계 생각해보면 아시죠? 안다고 가정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되는 거고 정규 분포하는 거고 모른다고 가정하면 보통 이제 검증할 때 뭐 쓰셨나요? T 디스트리뷰션 쓰셨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안다고 보통 안죠. 왜냐면 시그마 여기 주어지니까 공정에서 주어지죠. 많이 공정은 이제 일정한 생산 공정 이제 기계 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정 시그마 분포 항상 나오는 품질 수준이 분포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G스코어를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 G스코어 보는 순간 그 정도는 아셔야죠.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G스코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첫 번째 절차는 사실 첫 번째 절차나 두 번째 절차 큰 차이는 없는데 첫 번째 절차는 이제 fraction defective P라고 해서 이제 부적합품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G스코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G스코어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G스코어는 X바, 그 샘플 메인이죠. 평균이에요. 샘플 평균, 부분 평균. 그죠? 그리고 그거와 이제 주어진 LSL. LSL이 뭡니까? LSL. 이게 lower specification limit이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평균이 있다고 치면 분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요구되는 하한선이 있을 겁니다. lower specification limit.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산자도 아니고 소비자가 이 정도 수준을 맞춰주세요 해서 주어지는 게 LSL이죠. 그렇죠. specification limit, 요구되어지는 이제 하한선, 이제 specification limit이라는 거예요. 하한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뭡니까? 이 전체 제품 중에 전체 이 제품 중에서 이 전체 이제 제품 분포에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부적합률이죠. P 그렇죠. 그래서 P 뭐 0.05로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P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절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G스코어 하지만 G스코어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값 G스코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분자가 당연히 커진다는 거죠. G스코어가 커진다는 건 분자가 커진다는 건데 LSL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X바는 이제 샘플 민인데 결국에 이 사이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분자가 커지면 분모 여기 G스코어가 커지죠. 같이. 그렇죠? 그러면 결국 샘플이 멀어져야겠죠. 여기서부터 멀어져야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요? 샘플 민은 바뀌니까 이렇게 멀어져야 더더욱 멀어져야 뭐 점점 멀어져야 그러면 분포도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점점 달라질 텐데 점점 멀어져야 G만 G 스코어가 올라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둘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G 밸류가 커졌다는 거는 결국 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면 무슨 말이에요?
이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바라고 하면 이렇게 분포라고 할게요. 그리고 LSL은 그대로 여기 있고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이 더 작아지죠. 그 말은 뭡니까? 얘를 P1이라고 하면 P1이 결국 P보다 작아지죠. 예. 요구되는 부적합률보다 공정에서 지금 제공한 부적합률이 훨씬 낮아요.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G값이 커지면 좋은 거예요. G값이 커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X바와 로얼 스페시픽 리밋 LSL 간의 거리가 멀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smaller not fraction defective P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원래 요구되어지는 P가 있었잖아요. 요구되어지는 P. 다른 말로 하면 P라고 안 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리니까 부적합 유리니까 이걸 이제 거리 그러니까 요구되는 거리 원래 요구되는 거리가 여기가 K라고 할게요. 요구되는 품질 수준 K라고 하면 얘가 더 멀죠. 더 멀어서 크면은 당연히 억셉트 해야 되고 작으면은 리젝을 해야 되고 이해하셨습니까? 왜 작으면 리젝을 합니까? 자, 전기분포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여기 LSL 그대로 있다고 치고 그렇죠. 가까워졌어요. 막 샘플 민이 바로 옆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분포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의 대부분 막 거의 40%막 60%가 부적합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샘플민하고 LSL하고 가까우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한선하고 이 평균 평균이 같아졌어요, 거의.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의 정확하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50%죠. 전기분포 50%가. 부적합률이 50%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면 못하러 검사를 합니까? 동전 던져서 그냥 앞면 나오면 통과, 뒷면 나오면 불합격 하면 되죠. 50%인데 불합률, 부적합률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거리는 G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 좋고 크면 클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K는 당연히 크리티컬 디스턴스에서 원래 이제 주어진 거리예요. 거리. 뭐의 거리? 이 요구되어지는 이 G스코어로 변환했을 때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표준 평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제 샘플과 이제 LSL 사이에 샘플 평균과 LSL 사이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한 말이에요. 그게 이제 K입니다. 아셨죠? 이제 시그마로 나뉘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같아지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과정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컨트롤 rod or process parameter,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파라미터를 한번 볼게요. 파라미터 뭐가 있습니까? 분포를 따지면 뭐 정규 분포 파라미터 뭐가 있었어요? U가 있었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었죠. 시그마 얘도 파라미터, 표준 표준 편차, 그리고 여기 평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을 얘기하죠. 파라미터라고 하면. 예, 어쨌든 첫 번째 절차 역시나 동일합니다. n개의 랜덤 샘플을 걷어야 하고요, 루트에서. 그리고 이제 당연히 LSL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이제 fraction defective가 주어지는 거예요. P를 위주로.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K를 위주로 이제 이 거리. 그렇죠? 거리 크리티컬 디스턴스가 있어서 크리티컬 디스턴스 이만큼 맞춰주고 이만큼 안 맞춰주고 그냥 디스턴스만 알면 됐고 정규 변환만 하면 됐었는데 정규 그저 G스코어로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분포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포를 통해서 이 부적합률 P를 설명하냐고 잠깐 설명했는데 설명하냐고 이걸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해를 뭐 0.0으로 해주세요. 요구된 게 스페시픽 그러니까 맥시멈 밸류니까 0.0으로 했어요. 했는데 얘가 추정했더니 p 해시 얘보다 컸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가 부적합률이 0. 요구되던 부적합률보다 크니까 당연히 리젝해야죠. 그렇죠? 아니면 당연히 억셉트하고 그렇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설명이에요. 어, 뭐 이 조건을 정기분포에서 이 부분을 보던 추정해서 이제 부적합률로 보던 아니면 중심 이제 LSL에서부터의 샘플 민까지의 거리로 보던 K 거리로 보던 어쨌든
절차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동일하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세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미 언급을 해드렸던 점인데, 예. 어쨌든 뭐 QC, Quality Characteristic에 대한 분포는 무조건 알려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 뭘 가정하고 했습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정하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는 어떤 특정 시그마 레벨, 뭐 식스 시그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식스 시그마 표준에서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 어차피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해드리고, 예, 어떤 특정 lower specification limit이 있고 upper specification limit이 있을 때 U가 이렇게 분포를 한다면 이제 3 시그마라고 할게요. 3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 품질을 원래 공정의 평균으로부터 3 시그마 위아래로 이렇게 한다면 이 양쪽 부분, 예, 나가면 이제 부적합품이 되는 거예요. 부적합수로 이제 한다면 이 전체의 부적합률은 결국 0.27%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99점, 이때는 99.73%가 적합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적합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LSR하고 그 공정에 대한 평균값만 알면.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특히나 이 교과서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부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노멀 디스플레이를 안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멀 디스플레이 근사하거나 아니면 특수 방법을 해서 변환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학원 수준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베리어블 샘플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죠. 예, 뭐 개수형 이제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노모그래프 통해서 이제 계량형 샘플링 플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얼마 정도 어느 수준을 요구할 것이냐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뭐 노모그래프 설명하는 법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개수형 샘플링 설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 두 개를 그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는 P1, 하나는 P2. 그렇죠? 이 토대로 어, 라인을 그려서 이제 결국에는 교차하는 인터섹션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절차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o line, 그래서 이제 P1, 그래서 이제 acceptance probability를 제외하니까 그 1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선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 값이 나오는 거고 베타하고 1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에다가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있다면 P1이 0.005다 싶으면 여기 이렇게 그리시고, 오마시 알파가 뭐 0.05다 하면 여기 그리시고 이렇게 선 쭉 그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반대로 P2가 0.02이고, 그리고 이제 베타가 0.05이다 라고 하고 쭉 이렇게 그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K하고 N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K 값은 여기니까 이대로 이 교차하는 지점에 값을 읽어주면 뭐 2.5 정도 되려나요? K가? 아까 전에 이제 K를 알면 뭘 할 수 있다? 기억할지, 억셉할지 이제 결정 지을 수 있었죠. 그렇죠? 샘플 사이즈는 어떻게 구합니까? 샘플 사이즈는 이대로 위로 가서 읽으시면 되죠. 한 뭐 40개 정도 되려나요? 30하고 50 사이에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제로 한번 풀어보죠. 뭐 앞서 이용한 이제 막 언급했던 노모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소프트 드링크 버틀러가 있습니다. 음료수 판매 회사죠. 그래서 이제 논 리터너블 환불이 불가능한 이제 병을 이제 사는데 병을 이제 올더했나 봐요. 공급자로부터 음료수 회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채우겠죠. 음료수를 사가지고 음료수 회사니까 채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버틀러 이 음료수 회사는 이제 이 사람이든 회사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급 이제 사와오는데 병에 대한 품질을 요구 수준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아셨죠? 그래서 bursting strength 파열 강도인데 파열 강도를 이제 225 사이 예, 해서 이 정도 예, 이 정도 225 사이 정도가 되는 파열 강도는 요구 수준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1%나 그 이하, 이제 이하의 버틀이 이 리밋보다 빌로우 하면은 억셉트 하려고 해요. 허용 수준이죠. 그 말은 뭡니까? 억셉터 로트를 이제 억셉트 할 거고 0.95 그러니까 probability로 이제 억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알파가 0.05니까 뭐 1마이너스 알파는 0.955 그렇죠? 이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P1은 아까 여기 언급한 대로 0.0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억셉하려고 하는 probability니까. 그렇죠. 그래서 P1이고, 반대로, 리젝트 하려는 probability는 P2가 되죠. 그래서 6%나 그 이상의 버틀이 burst. 그래서 이 파열 강도를 못 미치면, 그죠? 꽤 많은 비율이죠. 6%나 되네요. 더 못 미치면은 이제 리젝트를 할 거다. 그 로트에 대해서 리젝트를 하려고 하고, 그 이제 베타는 0.01이 되죠. 1마이너스 베타 with the probability.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0.90에서 이제 90%죠. 90%의 확률로 이제 리젝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마이너스 베타니까 그래서 베타는 결국 0.01이 되고 P2 이 불합격을 시킬 확률은 결국에 0.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1과 P2 그리고 알파와 1마이너스 알파와 베타가 다 주어졌을 때는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노모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토대로 한번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몇이었다? 0.01이었다. 그리고 얘는 0.95였고요. 이 P2는 얼마였습니까? 0.06이었고 베타는 0.1이었죠? 이렇게 됐었죠?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맞죠? 네,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 샘플링 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세우는지는 앞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대로만 하시면 되죠.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0.06, 이거는 P2였고, 0.01, 그건 P1이었고. 0.01부터 볼까요? P1부터. 0.01, 여기였죠. 그리고, 온마이스 알파, 몇이었습니까? 0.9, 0.9,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점을 이어서 그려야겠죠. 제가 최대한 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가 기울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 아셨죠? 그리고 0.06, 여러분들은 자대고 하세요. 예. 0.06, 는 P2. 그러면 정확하게 0.06이 없네요. 아쉽게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0.1, 0.1이 베타였으니까 0.1하고 같죠. 0.1이 여기. 결국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K가 1.5, 1.6, 1.7, 얘가 2.5, 1.5, 7, 8, 9.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1.8 정도가 제한하는데 그림을 아마 제가 잘못 그려놔 봅니다. 교과서에 따르면 그래서 아마도 K가 1.9라고 하네요. 네, 1.9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의 뭐 1.9죠. 1.9, 1.9. 그리고 1.9, 1.9가 나오고 K 값은 그리고 샘플 사이즈는 얼마큼 나옵니까? 이 교차점을 쭉 따라가면 40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N은 40. 그럼 샘플링 플랜 다 나왔죠? K는 1.9, 그리고 N은 40. 그러면 프로시저 1, 아까 전에 앞서 말한 프로시저 1을 통해서 이제 리젝하거나 억셉하거나 리젝할지 결정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샘플링 플랜을 세워봤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선 문제와 이제 이어지는 문제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번째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제 샘플링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노무 그래프 대신에 이제 샘플링 플랜을 세우는 거고요. 앞선 문제에서 이미 n하고 k를 구했었죠. n하고 k를 구했고, 이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거는 이제 220, 그러니까 40개의 샘플에서 그 병의 파괴 강도가 255 싸이로 알려졌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제 15가 나왔다. 이 경우에 이제 이 루트를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 한번 결론을 내봐라 입니다.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M값을 찾으셔야 되고요. M값을 찾는 거는 이 차트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야 할 거는 이제 결론을 내셔야겠죠. 예, 결론은 이제 이 그림을 참고해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이제 뭐 한번 풀어볼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앱시사가 뭐냐면 저기 이제 가로축을 의미합니다. 가로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가로의 값이 이 공식이랑 이 식을 통해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가로의 값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로의 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로의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써 있죠. 1 마이너스 k, k는 뭡니까? 1.9 그리고 스퀘어 루트 오브 40, 40k가 n이 주어졌으니까 맞나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뭘로 나눕니까? 밑에 부분을
n-1, 그러니까 39 나눠주면 되죠. 전체를 나누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값을 그리고 이제 전체 값은 2로 나눠주죠. 아셨죠? 예. 그러면 엑셀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보면 엑셀에서 이제 1-1.9 곱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40, 그래서 40 그리고 이 뒷부분만 39로 나눠주시고 전체 부분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풀면 결과적으로 0.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0.35 자릿수로 좀 반올림을 해서 두 자리로 소점 두 자리로 만들어 줄게요. 0.35가 나옵니다. 0.35 여기죠? 0.35는 그렇죠? 0.3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n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제 샘플 수가 40일 때, 그러니까 샘플 수가 40일 때니까 이 선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0.35 됐을 때 이 값이 결국 2점이죠. 교차되는 지점이. 그럼 이 점을 쭉 가서 y축을 읽어주시면 m은 결국 0.3이 나옵니다. 처음에 좀 설명을 더 해드리고 풀어봐라 해야 됐었는데 어쨌든 m은 0.3 그렇죠. 0.03이군요. 죄송합니다. 0.03 예, 0.03이다. 그렇죠. m이 0.03이에요. 결국에 이게 이제 기준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03 얘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렇죠. 이거보다 작아야지 저희가 이제 accept 한다고 했죠. 루트를 프로시저 2를 보면 그렇죠. G값이 N값보다 작아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해보죠. G 스코어는 G, LSL, X바, X바는 뭡니까? 255 그리고 아까 전에 LSL은 뭐였어요? 225, 그 전 문제에서 주어졌죠. 225 사이보다 파괴 강도가 낮은 걸 원한다고 했었죠, 원래. 그리고 샘플, 저희가 이제 시그마 대신에 이제 여기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이제 15로 나눠줘야겠죠, S로 해서. 네, 뭐 공식으로 다시 써드리면 X바 마이너스 LSL, 그리고 스몰 s 그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결과값은 얼마입니까? 결과값은 풀어보시면 되죠. 255 마이너스 225 그렇죠? 이 값을 결과적으로 15로 나누니까 2가 나오죠. 네, 2가 나옵니다. 네. G값이 2예요. G스코어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P를 추정해 봐야죠. 불량률, 부적합률을 추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샘플 수를 알고 있어요. 40. 네, 그러면 40과 2.0이 교차하는 이 선, 파란 선, 그렇죠? 이 파란 선들은 이제 G스코어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교차하는 선을 따라가서 왼쪽에 Y축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2죠? 100 곱하기 P 해시 2예요. 그럼 P 해시는 얼마예요? 100분의 2니까 0.02. 그렇죠? 그래서 P 해시는 0.02. 그래서 이 값은 n값보다 크다, 작다? 작다. m이 더 크죠. m 0.03. 그러므로 이 로트는 합격입니다. 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는 왼쪽 부분까지는 이제 샘플 플랜을 세운 거고요. m 값을 찾았으니까. 오른쪽 부분은 이제 나머지 추가적으로 샘플이 모아졌을 때 합격시킬지 그 로트를 합격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쪽 테이블은 왼쪽 그래프는요. 예.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 두 개가 있죠. 자, 개수형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개량형 샘플링에서도 이제 예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밀리터리 스탠다드입니다. 미군 이제 슬리트 스탠다드를 토대로 하고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결국에 이게 뭐와 같다? 국제표준과 같고 결국에 약간 변형이 있었지만 국제표준의 토대가 됐고 결국에는 한국표준에도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 근원이 되는 밀리터리 스탠다드의 414를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거를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과정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국 것도. 어쨌든 AQL, Acceptance Quality 레벨이 이제 0.04에서 이제 15%까지 이 사이를 이제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네. 이거 그리고 이제 MIL 스탠다드 이 표준 밀리터리 표준에 대한 이제 구조는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variability unknown standard deviation 메소드가 있고 variability unknown range 메소드가 있고 variability known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싱글 사이즈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 있고 더블 사이즈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정규분포에서 더블 사이드 할지 싱글 사이드 할지 그 말이죠. 예. 그래서 procedural 그래서 M 메소드, K 메소드 이미 다뤘었고 M 메소드, procedure 2, M 메소드 다뤘었고 그리고 더블 사이드에서는 M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도표를 처음부터 설명했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그렇죠? 이제서야 이 프로시저가 프로시저 2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해졌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밀리터리 스탠다드에는 크게 네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섹션 A, 섹션 B, 섹션 C, 그리고 섹션 D, A, B, C, D 이렇게 있고요. A는 뭐 주로 이제 샘플링 플랜에 대한 디스크립션인데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사이즈 코드 레터 뭐 이제 나중에 추후에 나올 것들에 대해서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OC 컬브들도 보여주겠죠. 아까 전에 보시면 절차 1, 절차 2를 이용할 때 아까 전에 OC 컬브 저희도 이용을 했었죠. 예, 그리고 노모그래프도 이용했었고 어쨌든 그리고 섹션 B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샘플링 베리어블 계량형 샘플링 플랜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뭐에 기반해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기반으로 표본 표준 편차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샘플링 플랜 세우는 법에 대해 설명이 적혀져 있는 거고요. 섹션 C는 또 계량형 이제 샘플링 플랜인데 이거는 이제 레인지 아까 전에 말했는데 레인지로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은 여전히 역시나 세 가지 사실 B, C, D가 다 샘플링 플랜입니다. 플랜이고 이제 이걸 마지막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노온할 때의 경우입니다. 아셨죠? B, C, D예요. 섹션 B, C, D. 그래서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 앞서 언급한 대로 섹션 A에서 이제 코드 레터가 나온다고 했죠. 샘플 사이즈 코드 레터 A냐 B냐 아니 K냐 뭐 H냐 I냐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2000개였죠. 지난번에 샘플 2000개 가지고 K 레터 K를 가져왔었는데 예,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주고요. 표를 이용하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샘플링에서는 다 주어진 표를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 그 음료수 제조하시는 분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225 파괴 강도를 가진 이제 병을 최소한 그 정도로 로월 스페이스 LSL은 이 정도 한 병을 구입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AQL, Acceptance Quality Level이 1%였죠. P1은 1%였죠.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라 사이즈가 드디어 나왔네요. 라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라 사이즈가 이번에는 10만 개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프로시저 1을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 이 표준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 1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이제 샘플링 플랜을 세워야 할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 테이블로 가셔가지고 어떤 걸 사용할지 이제 정하셔야겠죠? 근데 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인스펙션 레벨을 4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이 10만 개, 10만 개니까 10만 개의 샘플이면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까요? 이 10만 개, 이 카테고리에 속하나요? 아니군요.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군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에 레터 O, 그렇죠? 인스펙션 레벨, 결국 레터 O, 결국에는 레터 O에 코드 레터가 이제 5가 되겠죠. 코드 레터가 5가 되면 샘플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샘플 사이즈는 어떻게 구해요? 샘플 사이즈는 16.2로 가면 됩니다. 이 표준에 표가 있어요. 16점 이제 이 테이블을 보면은 코드가 5일 때 샘플 사이즈는 뭐다? 100이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 100일 때 우리가 이제 K
K값 뭐였나요? 1.9였는데 뭐 K값을 이제 2라고 본다면 2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2라고 보면 됩니다. 1%일 때 이렇게 해서 오면은 K값이 주어지니까 2라고 보면 되죠. 예. 예, 이제 축차 샘플링이죠. 예, 컨티뉴어스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계량값을 위한 축차 샘플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프로덕션에서 이제 뭐 연속 생산을 하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컨티뉴어스 샘플링 자체가 이제 연속된 생산이 있는 제조 환경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어프로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 1, 어프로치 2가 있는데 어프로치 1은 이제 원래 개수형 이제 축차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프로덕션의 이제 축척을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적합수도 당연히 전에 이제 N1, N2 뭐 더블 샘플링 때 했었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누적이 되는 거를 이제 허용이 하는데 더블 샘플링 정확하게 아니고 연속 축차 샘플링처럼 점점 이제 보면서 한 개, 두 개 이제 연속되게 샘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합격이다, 부적합수를 이제 점점 누적하면서 상황을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당연히 이제 인벤토리를 결국 재고를 계속 만들게 되겠죠. 그 샘플을 계속 보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검사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점 인벤토리 그러니까 재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점입니다. 재고가 발생한다. 또 다른 점 이제 어프로치 2는 뭐냐면 이제 연속된 생산이 이렇게 있으면 연속된 생산이 있으면 회사에 있으면 이제 특정 부분을 갑자기 임의로 이렇게 분해해서 마크업으로 분해기라고 하는데 분해해서 lat이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여기가 로트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기를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롯이 이제 해서 여기서 샘플을 구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샘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얘를 전수 검사해야겠죠. 예. 갑자기 이제 근데 이제 문제 발생하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다 이쪽 주변에 다 생산이 됐는데 걔네들 이제 단점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전수 검사해야 되니까 다 리콜할 수가 있죠. 리콜.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 리콜하면 또 자동차 같은 경우 판매가 되는데 다시 걷어와야 되고 막 하니까 뭐 그거야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컨티뉴어스 프로덕션에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 부분이 이제 대학원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컨티뉴어스 프로덕션 플랜 해가지고 예, 샘플링 플랜 해가지고 CSP1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본 이제 이 강의에서도 CSP1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SP1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처음에 이제 뭐 시작을 하겠죠. 스타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수 검사를 합니다. 전수 검사를 이제 하다가 샘플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지점에서 그렇죠? 뭐 샘플링을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어느 정도의 정의가 된 뭐 연속된 로트들, 그죠? 연속된 제품에 의해서 계속 이제 디펙트가 부적합이 이제 부적합이 발견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부적합이 발견이 안 됐다. 네, 아니요, 아니요 하면 전수 검사. 네 하면은 이제 결국에 어떤 일정 부분만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보통 검사 그런 게 아니라 초기에는 이제 컨티뉴 축차 샘플링이 다른 구조니까 초기에는 이제 전수 검사를 하다가 연속해서 이제 i개의 부적합수가 나왔다면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i개가 몇 개까지 할 거냐. 그래서 연속해서 부적합수가 쭈루룩 나오면 괜찮으니까 프로세스가 그죠? 좋은 프로세스니까 그러면 일정 비율로 볼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일정 비율로 랜덤하게 셀렉트해서 일정 부분만 보는 식으로 이제 검사를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까 뭐 개수형도 비슷했죠. 개수형 이제 축차 샘플링 말고 개수형 샘플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억셉턴스 샘플링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검사하다가 까다로운 검사, 뭐 좋아지면 다시 보통 검사, 뭐 보통 검사 또 하다가 더 좋아지면 수월한 검사 그런 식으로 갔죠. 결국에는 좋은 품질을 납품하면 점점 이제 검사 수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예, 주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긴 뭐 샘플링 기법이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비용을 검사 비용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품질 유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이고 이렇게 해서 프랙션에 기초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하다가 비율 어떤 특정 비율만 보다가 샘플에 대해서 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디펙트가 발견이 됐다라고 싶으면 전수 검사 다시 돌아가고 아니다 싶으면 계속 이제 유지하면 되고요. 그렇죠? 계속 여기서 이제 유지하면 되는 거고 부족한 품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전수 검사로 가서 다시 이제 이 단계를 밟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CSP1은 AOQL, Average Outgoing Quality Limit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계획이요. 특히나 이제 AOQL은 그걸 이제 AOQL이라고 하는데 AOQL은 클리어런스 넘버 i와 샘플링 프랙션 f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클리어런스 넘버 i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뭐 i계 부적합수 조사를 했더니 아이게 제품이 이제 다 클리어하다라고 하면은 괜찮다, 적합하다,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쉬운 검사처럼 그렇죠?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100개 중에 한 개를 본다든가 1000개 중에 한 개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샘플링 프랙션을 따른다고 했죠. 그만큼 적게 본다고 했어요. 100% 검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AOQL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I 값과 F 값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값에 의해서 구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 예제처럼 I가 59이고 F가 3분의 1이면 F가 3분의 1 그리고 I가 이제 59라고 하면은 이제 0.79가 결국 AOQL 79%죠. 0.79가 이제 값이 됩니다. 79%가 0.79%. 예. 그러니까 AOQL 값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I하고 F를 구하냐? 뭐 설명이 나온 대로 practical consid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그 사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정에 달렸기 때문에 I를 늘릴지 F를 이제 더 늘릴지 그 부분은 이제 제조업체의 사정에 달렸으니까 잘 해라 그 말입니다. 아셨죠? 예. 뭐 이 리밋이 증가시키려면 뭐 같은 수준에서 만약 F가 고정되어 있을 때 결국에는 이 리밋이 증가한다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연속된 적합 제품 수를 줄여주면 리밋이 증가하는 거죠. 그만큼 까다롭게 검사하려면 뭐 검사를 많이 하면 되죠. 연속 뭐 321개까지 뭐 다 하지 않고 통과해야 돼. 다 적합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까다롭게 검사가 되는 거고 AOQL은 당연히 더 낮아지고 그렇죠? 뭐 반대로 뭐 일정 샘플링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프랙션 비율도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F 값을 이제 뭐 200분의 1보다 작게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예.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검증력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average number of unit 100% 이제 검사가 되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Q는 뭐냐? 1-P고 P는 뭡니까? 보통 Q는 1-P죠. 그리고 P는 뭡니까? The fraction defective 그러니까 뭡니까? 부적합품률이죠. 부적합품률. 그렇죠. 부적합품률. 그러니까 이제 여기 Q는 이제 좋은 퀄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1-P 뭐 결국에는 뭡니까? 좋은 퀄리티가 연속해서 계속 나왔어요. 나온 거에서 1을 빼주니까 하나라도 부적합 품이 나왔다는 그런 분자에서 그런 의미죠. 부적합품이 하나라도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00% 전수검사죠. 부적합품이 나오면 전수검사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에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고 이제 모든 경우는 뭡니까? P 곱하기 Q 그리고 Q의 I 승이죠. 예. I계 그리고 P계 그렇죠? 부적합품이 왜입니까? 부적합품이 하나 나왔으니까 P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P를 곱해주는 겁니다. QI는 I번 이제 I번 이제 검사를 했었으니까 I승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average number of unit inspected 해서 전수 검사가 되는 확률에 대해서 구해봤고요. 개수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평균값, 그 샘플링 인스펙션을 통과하는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fraction, 예, defective rate, 불량품, 그렇죠. 부적합품율 곱하기 이제 그리고 이제 fraction에 맞춰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역수, 둘의 곱한수의 역수로 이제 결국에는 average number of units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합격이 된 일반적으로 합격이 된 아이템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verage fraction of total manufactured unit inspected, 다른 말로 AFI라고 부르는데요. 장기간 이제 검사를 이제 continuous sampling 계속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전체 검사된 이제 평균적인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U와 V 그 구한 수를 이제 전부 다 고려해 주시면 되고 전체 수에서 결국에는 U하고 V가 전체 평균 뭐였어요? 패스하고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그런 거의 전체 평균 수였죠. 전체 이제 그 상황의 수에서 U 플러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는 경우에 fraction 얼마만큼 비율 저희가 이만큼만 검사를 하니까 fraction 비율까지 곱해 주시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average fraction 구하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AFI를 구해 주실 수 있고 그 통과하는 이제 이런 검사 안에서 이제 통과한 합격률은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다입니다. PA는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이 합격률에 대한 결국에 왜 이것까지 공식을 보여드리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합격률에 대한 오시 컬브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공식으로 만들어서 수를 하나씩 대입해주면 이렇게 오시 컬브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PA죠. PA 그리고 여기는 X축은 뭡니까? P죠. 결합품률, 그죠? 그래서 이제 결합품률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오시컬브 기억하시죠? 합격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여기 당연히 이 fraction 검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이제 fraction rate라고 하더라도 검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합격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검사를 자주 하니까 당연히 합격할 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검사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한테 사가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량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나쁜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I가 이제 같은 두 개만 비교해 보면 되죠. 그리고 I가 이제 만약에 연속돼서 아까 전에 언급한 대로 이제 더 이제 많은 까다롭게 I를 증가시키면 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비율로 검사를 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은 훨씬 줄겠죠. 그거는 이미 앞서 이제 테이블에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그럼 100개를 연속해서 적합품을 100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210개를 만드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Q 하나 제품, Q의 2승, 2개 제품 연속 합격, Q의 3승 연속 합격 3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 공식에서 뭐였어요? 다시 언급하지만 QI승 I개가 계속 합격했다는 말이죠. I개가 연속해서 합격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불합격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전체 확률에 결국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제 나눠주니까 개수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시컬브 이제 I와 F에 대한 오시컬브를 앞서 설명한 시계에 의해서 언급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AQL을 이제 I하고 F를 이제 결정을 하고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의 수준에 입각해서 결국에 뭐 회사에 가시면 만약에 이 컨티뉴어스 샘플링 한다면 I하고 F에 대한 값이 이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걸 사용하다가 적합하지 않다 하면 이제 조금씩 변경시켜 주시면 되죠. 더 수월하게 할지 까다롭게 할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합의하에, 모두의 협의하에 하면 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값을 I와 F 값을 토대로 이제 AOQL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된 OC 컬브를 사용하시는 게 샘플링 플랜을 세우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예, 그 스킵로트 샘플링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그 CSP, Continuous Sampling Plan에서 이제 과 연관이 되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샘플링 플랜이고요. 그 이제 로트 단위 로트, 그러니까 아이템 단위 아이템이 아니라 로트 단위 로트 샘플링 플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이 약간 차이점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스킵 로트 샘플링은 일단 전수 검사를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퀄리티가 이제 역사적이나 뭐 전에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게 보증됐을 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스kim 로트 샘플링 플래닝 1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 로트가 이제 좋다 나쁘다 한 번 딱 결정 내리면 이제 더 이상의 로트를 보지 않는 시기 있었으나 스kim 로트 샘플링 플랜 2가 이제 대부분 많이 쓰이고 왜냐면 결국에는 각각의 로트를 결국엔 그래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 플랜이 생겼고요.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제 컨티뉴어스 샘플링 플랜과 그 과정이 너무나 유사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보통 노멀 인스펙션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소위 이제 레퍼런스 플랜이라고 불리우는 그 검사 방식이 이제 기존에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통 검사 수행하다가 결국에 이제 모든 러트를 이제 검사하면서 검사 방식을 수행하다가 뭐 아이게 로트가 아이템이 아니라 로트가 이제 뭐 허가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키핑 인스펙션 그러니까 수월한 검사 뭐 스키핑이니까 몇 개의 로트는 건너뛰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역시나 이전에 말했던 컨티뉴어스 샘플링 플랜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아이템 바이 아이템이었던 이때는 로트 바이 로트인데 결국에는 이제 I개 로트 그리고 이제 프랙션 얼마만큼의 비율로 검사를 할지 100개 중에 2개 할지 100개 중에 1개 할지 그 F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로트가 이제 리젝이 되면은 다시 이제 노멀 인스펙션으로 와서 이제 하나의 모든 로트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 역시도 굉장히 이제 컨티뉴어스 샘플링 플랜과 유사합니다. F는 당연히 비율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요. 그 I라는 값 역시도 포지티브 넘버인데 이것도 역시나 뭐 생산자 소비자 뭐 쌍방 합의하에 생산자의 역량 하에 결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I하고 F를 임의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 같은 점이고 프랙션이 F로 1로 되면 결국에 스키핑 럿 샘플링 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레퍼런스 샘플링 플랜 원래 그냥 보통 검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프랙션이 1이 되면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로트를 검사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P를 이제 acceptance probability라고 한다면 합격하는 합격 확률이라고 한다면 레퍼런싱 플랜에 따라서 로트가 합격하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PA는 FI에 대한 함수다, 확률 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I개가 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뭐 불합격을 하는 경우까지 다 고려를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OC 컬브를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 probability acceptance 그러니까 합격하는 확률을 결국에는 이제 F와 I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3번은 레퍼런스 플랜 원래 이제 뭐 샘플 개수가 20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 이하로 나오면 부적합수가 하나 이하로 나오면 괜찮다라고 이제 합격한다라는 거를 하는 플랜이 레퍼런스 플랜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레퍼런스 플랜이라고 합시다. 한다면 왼쪽에서 그러면 이제 i가 4일 때랑 i가 10일 때랑 언제 연속되는 수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그 합격 확률이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옥시 커브입니다. 프랙션 레이트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i가 연속되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합격률 늘어나겠죠. 검사를 그만큼 적게 하니까. 그렇죠? 10개 보면은 반대로 합격 확률이 떨어집니다. 연속돼서 10개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CSP 그러니까 Continuous Sampling Plan하고 비슷한 성향을 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i를 고정하고 프랙션 레이트를 변경했을 경우에 또 보면은 이제 프랙션 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높아지면은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3분의 30%만 보면 합격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동일한 선에서 합격 확률이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프랙션 레이트가 2분의 1만 돼도 원래 이제 보통 검사 일일이 봤었는데 2분의 1만 돼도 합격 확률이 이제 조금씩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키무라 샘플링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어, 성과 척도죠. 예, 그거를 이제 average amount of inspector record에서 얼마나 이제 검사가 돼야 되나 평균 검사 되어야 되는 로트의 수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이제 샘플 결국 개수죠.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론을 내기 위해서 봐야 하는 샘플의 수입니다. 그래서 average sample number of skip lot 이것을 이제 ASN이라고 약자로 쓸게요. 그리고 SKSP는 skip lot sampling plan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레귤러, 그 레퍼런스 플랜에서 본 샘플 넘버에서 곱하기 F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야 이전에 봤던 억세턴스 샘플링에서 봤던 이제 플랜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이제 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F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fraction 따라서 검사하는 이제 비율이죠. 검사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결정되는 값입니다. 네, 그 F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F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고요. F는 당연히 이제 이게 검사 빈도잖아요. F가 스몰 F가 그죠? 그리고 이제 캐피탈 F인데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될 거고 당연히 이 값 역시도 어쨌든 간에 프랙션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렇죠? 예, 1이 되는 순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보통 검사와 같아집니다. F가 1이면 뭐예요? 여기가 사라지면서 이 검사 수와 이 검사 같아지는 순간 얘는 스킵로트 샘플링이 아니라 그냥 레귤러 레퍼런스 플랜 돼서 이제 레귤러 검사 보통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여야 된다. F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